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45페이지입니다. 자, 245페이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까지가 나오거든. 나올 때 공부를 하는 거는 2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돼요. 상식으로 풀 때. 그럼 여러분들 잠깐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죠.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니까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옆에다가 무권 대리인이라고 썼어요. 무권 대리인.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오든 대리인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각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에 보니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전자신청은 컴퓨터라는 거거든. 컴퓨터는 출석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출석이라는 거는 방문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가 우편이라고 썼어요. 그래가 X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기는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야 돼요. 우편으로 등기를 보낼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옆에다가 예외가 있어요. 예외. 관공서는 우편으로 됩니다. 관공서는. 여러분들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않았다. 요 방식 위에다가 필요적 기재라고 썼어요. 필요적 기재.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은 필요적 기재입니다. 이걸 기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5번, 다시 6번입니다. 6번, 7번, 8번, 11번 이렇게 묶어보세요. 6번, 7번, 8번, 11번입니다. 자, 6번에 볼게요. 신청 정보 밑줄을 그으세요. 여기에 등기 기록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신청 정보 등기 기록 밑줄을 그으세요. 그래 여기에 다만 이래 나오거든. 그는 이제 예외가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신청 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위에다가 계약서라고 썼어요. 계약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갔다 올게요. 11번에 보니까 신청 정보 등기 기록 대장 이렇게네. 등기 기록 대장.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244페이지 제일 아래에 왼쪽에 여백에다가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려서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이렇게 됐거든. 등기 기록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럼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세 개를 보고 작성합니다. 세 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보고 작성하느냐? 신청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등기 원인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면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신청서를 보고 계약서를 보고 대장을 보고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고 부동산 표시는 대장,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합니다. 대장을. 이제 답 나왔어요. 이 내용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이 내용 일치해야 됩니다.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게 6번이다, 7번이다, 8번이다. 그 번호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나열이거든. 요 그림만 딱 해두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9번에 보니까 첨부 정보 이래 나눴죠. 위에다가 서류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 그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취득세, 세금 안 내면 등기 안 해주지. 수수료 안 내면 당연히 등기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하사유 1번부터 11번 중에 2번만 신경 쓰면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법 조문을 그대로 써야 되거든. 문장 속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파트를 넘겨볼게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하면은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를 갑니다. 자, 256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등기 절차 총론을 배웠어요. 총론.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총론에서 시험 문제를 3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론으로 갑니다. 강론. 강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8개를 했어요. 8개. 그러니까 시험에는 강론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강론은 개별 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개별 등기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게 개별 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이 사장이죠, 그죠? 우리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를 하거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권리관계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33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한 문제를 냈거든. 매매에서 한 문제를 냈거든. 환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에서 시험 문제를 냈고, 이 용익권에서는 전세권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권리는 크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지. 그럼 소유권은 다시 소유권 보존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제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거든. 출생신고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지. 그럼 소유권 보존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왜 시험에 내느냐 하면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를 하고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내면 주로 저당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33회는 전세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주로 시험 문제는 저당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요즘에 여러분들 전세가 있고 임대차가 있거든. 요즘에 전세라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전부 다 임대차지. 그냥 전세 계약서라고 썼지. 근데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 전부 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은 전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전부 다 임대차 등기인 거예요. 우리가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 안 해줍니다. 전부 다 임대차를 맺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임대차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하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임대차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 그게 등기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인이 이성을 가졌다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요즘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하거든. 그 대신 집을 사고 팔 때 은행에 돈은 좀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항상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방법이에요. 이거는 잘 없어. 그럼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이치적으로 맞아. 오케이? 근데 올해는 전세권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부터 배우러 가거든. 이거는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내요.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갈게요. 이리 오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처음에 이렇게 해봅니다. 새집 짓고 여기 최초라고 나와 있죠. 최초니까 처음이다, 처음 아니다, 처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두 개를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부동산의 특정 일부거든. 여러분들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항상 방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방 한 칸의 보존 등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 다음에 좀 전에 공부한 겁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시작 없다.
있다. 요 딱 외워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칠판을 잠깐 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그럼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단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딱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 등기 필정보를 제출하느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느냐, 이거를 바로 이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등기필정보, 인감 등기필정보 제출하지 않지. 의무자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등기가 돼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직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 이해관계인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해만 딱 해두면 바로바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요 단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거든.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처음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보존 등기라는 말과 직권 보존 등기라는 말은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여기서 보존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앞에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한 게 안 돼. 그러면 우리 법에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올해도 시험에 지문으로 띄웠어요. 이렇게 합니다.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래 나와요.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잠깐만 한번 이게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리로 와보세요. 이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럼 그대로 쓴다는 거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한 게 아닌데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간다는 거는 처분의 제한이거든.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처분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를 말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봤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 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직권 보존 게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에서 들어와야만이 직권 보존 게 안 돼요. 그래서 압류는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들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세무서는 법원이 아니에요. 그럼 압류 등기가 들어오면 직권 보존 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등기소가 있고 여기에 법원이 있고, 자, 갑을 이렇게 되었어요.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벌어넣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그럼 등기를 안 한다는 거는 소유권 벌어넣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이 넘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갑이 안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법원에 소송이 들어갈 때는 가처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처분도 항상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그럼 이 가처분이 뭐냐라는 걸 설명을 먼저 할게요. 가처분이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감유하고 가처분의 차이가 뭐냐? 그 답은 이겁니다. 법률 용어로 말하면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을 제외한 거냐. 그럼 금전채권은 우리말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거는 감유예요. 오케이? 네. 그럼 돈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채무자의 딱지 들어가는 거는 가처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감유 이외는 전부 다 가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송입니다. 소송입니다. 그럼 이제 이리라 보세요.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거든. 걸었는데 자 보세요. 소송은 언제 걸었느냐? 1월 2일 날 걸었다 이 말. 판결서는 언제 나왔느냐? 3월 1일 날 나왔다 이 말. 그럼 이 사이에 두 달간의 공백 기간이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부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 갑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요 기간 중에 재판 도중에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에요, 끝장 아니에요? 끝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안 묶어야 된다? 그걸 가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걸 뭐라고 그런다? 가처분이에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처분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소송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가처분 등기 신청이 들어왔지? 이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1번에 직권으로 소유권 벌어넣기를 하고 여기다가 가처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 등기는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지금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갑의 명의로 소유권 벌어넣기가 되었으니까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때는 등기필 정보 통지 안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자, 신청은 다시 할게요. 명의는 누구로 됐다? 근데 갑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해. 등기는 직권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갑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갑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안 줘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직권 벌어넣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외워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갑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 그거는 이해합니까? 근데 갑이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럼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네. 그럼 등기부는 작성 안 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 출제는 시험 문제를 낸다면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이 보존 등기는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가 있다 없다? 없지. 이게 한 빕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는 이 칸도 빕니다. 이 칸도 비어요. 두 개가 다 비어요. 왜 그러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접수라는 말과 신청이거든. 그럼 접수 일자와 신청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명의는 누구로 됐다? 갑이 신청했다 안 했다?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신청 일자가 없어요. 그럼 접수 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도 비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월 1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입니다. 직권 소유권 벌어넘기 할 때에는 접수 일자,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등기 실행 일자를 기록한다. 그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럼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갑의 명의로 벌어넘기가 되었지만 갑이 신청을 하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거든. 갑에게 등기 필령본은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더 중요한 거 할게요. 직권 벌어넘기 했고 이제 가처분 했지.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다. 맞습니까? 네. 그럼 재판 끝났어. 재판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면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소송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니까 소송이 끝났으니까 지워야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그럼 이 소송이 끝났다면 가처분은 말소합니다. 하면 이 보존등기도 말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시험 문제예요. 한다 안 한다? 이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버리지. 그럼 소송이 끝나면 이것만 말소됩니다. 이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벌어넘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럼 끝이 답이겠죠.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낸다 이 말. 됐죠? 네. 자, 잘하고 있어. 재판을 보세요. 이거는 지문으로 보기 속에 띄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갑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어. 미등기라. 이걸 을에게 임대차 줬어요. 을에게 임대차 줬어. 자, 임대차 계약기간 1년입니다. 보증금 1억입니다. 계약기간 끝났어. 그러면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갑니다. 지금은 나가도 돼요? 안 돼요? 돼. 단 을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놓고 이사를 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벌어넘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옛날 기출문제 해볼게요. 1번에 압류, 다시 할게요. 1번에 가압류, 2번에 경매, 3번에 가처분. 자, 여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보기에서 직권 벌어넘기 대상으로만 묶은 것을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OX를 해볼게요. 가압류, 오더와이더, 오. 경매, 오더와이더, 오. 가처분, 오더와이더, 오. 임차권마다, 오. 변경은마다, 칠판을 잠깐만 와봤어요. 괜찮아요. 겁먹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압류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처분 여기 있잖아요. 경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임차권 여기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변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직권 벌어넘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등기가 여기에 있다 없다. 그럼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출문제 그렇게 냈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은 좋다. 몰라도 다 돼요. 몰라도 되면 이것만 딱 합니다. 처분의 제한은 시작.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시작.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것도 시험에 2번이 났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죠.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이전이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합격의 지름길을 알려 드릴게요. 합격의 지름길은 기본서를 3번만 딱 읽으면 돼. 기본서를 3번만 읽으면.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이 지문 있죠? 이걸 그대로 쓴다니까. 그대로 쓰고 글자만 고친다니까. 오케이? 그럼 글자를 고칠 때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뭐 없습니까? 그럼 이걸 1월 이렇게 고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 소유권 뭡니까? 보존. 소유권 뭐로 고친다? 이전. 그래, 시험에 답을 2번으로 만들었거든. 하나는 지체 없이인데 1호로 썼고,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을 글자만 바꾼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너무 쉬워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공용 부분이 나오지. 여러분들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거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인데 등기를 안 하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라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아파트 헬스장 딸려있다 안 딸려있다? 딸려있지. 독서실 딸려있다 안 딸려있다? 딸려요. 그럼 관리사무소나 헬스장이나 독서실이나 커피숍 강남에 가보니까 아파트에 전부 다 커피숍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케이? 네. 그런 게 전부 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관리동이라는 거는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아, 관리동이 별도로 있지. 아, 좋다. 여기 전부 다 관리동이 있던데 내가 가보니까. 힘들어요? 관리동. 아파트 관리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관리사무소고 한 칸이 예를 노인정이고 한 칸이 분야의 사무실이고 있답다. 다 있잖아요. 관리동. 아, 제 발음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 좋다. 그러면 써볼게요. 관리동이 있잖아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맞아요? 네. 그럼 이 관리사무소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밖에 없어요? 표제부밖에 없지. 이거는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밖에 없지.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답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답다. 여러분 이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101호를 얼마든지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나 홀로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씁니다. 그럼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이 아파트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여요. 그럼 아파트 값이 안 올라요. 그럴 때 부녀의 회장이 나서는 거예요. 아파트 부녀의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다, 동급 아니다? 동급입니다.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녀의 회장이 부녀회를 소집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니까 없어 보인다. 차라리 규약을 폐지하고 그 규약을 폐지한다는 말은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규약을 폐지하고 저걸 팔고 오케이? 대금 팔고 그 팔한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맣게 짓기로 하자. 얼마든지 규약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답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산 사람이 있답다. 있지. 그럼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무슨 등기한다? 보는 게 아니라 왜? 과거에는 공용 부분이니까 표제부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전유 부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요.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 그럼 결론은 이걸 산 사람은 사는 즉시 자기 이름으로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존. 그러면 고칠 때 이리 오세요. 지체 없습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그럼 보존하면 O,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X.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어려운 게 나왔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거든. 이거를 여러분들 줄을 꺼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줄을 꺼놓고 공부해볼게요. 여기에 대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대상입니다. 자, 줄을 꺼놓고 해볼게요. 1번입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찾았습니까? 네. 위에다가 갑이라고 썼어요. 갑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인이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다. 을.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킬게요. 칠판에 옵니다. 갑 명의로는 보존 등기할 수 시작 있다. 을 명의로는 보존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세 번째 봅니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여기다가 동그라미 시작 있다. 항상 끝이 답입니다. 있다 없다. 자, 몇 가지 줄 꺼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이리 오세요. 여기는 판결입니다. 판결. 자, 이거 줄 거세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되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여기를 줄 거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위에다가 187조라고 적었어요. 187조.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건물은 국가, 건물은 건축회가 명인.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에 이래 놨죠. 여기 토지 있죠. 자, 이 토지에다가 국가라고 했어요. 그래가 옆에다가 필기를 이렇게 하세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 이러면 됩니다.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요 수용 있죠, 그죠? 옆에다가 187조라고 적었어요. 187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오죠? 네. 옆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토지, 국가, 건물. 자, 얘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다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풀 때 어떻게 딱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4명이거든. 그 4명인데 대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해 와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그러면 칠판을 저쪽으로 잠깐만 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토지. 여기 뭐라 나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분류를 했다는 말은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그럼 같으면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대상, 판결서, 수용, 가치.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이것만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보존은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답을 딱 내놓고 공부를 할게요.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건물은 특별자치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된다. 자,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느냐 국가로부터 하느냐 이 말입니다. 토지는 국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로부터. 오케이?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른 각도로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정답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이 있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왜? 토지의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말은, 자 보세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준공허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건축허가, 준공허가가 나와야 보존 등기를 하러 가는 거지. 맞죠? 네.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국가가 내줍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내줍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된다, 이 말.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 받은 자. 요 이전 받은 자는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을. 그럼 이거는 X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 이거는 O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등기부가 있거든. 대장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뭘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러면 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갑이 새 집을 지었다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거든. 그럼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야지. 받아가 등기소로 가서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됩니다. 글자로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됐어요. 갑하고 을은 부자지가 아닙니다. 부자지가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은 만들어서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리는 거라. 그럼 답입니다.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까? 이걸 문자로 해야 돼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게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자, 두 번째 거를 배우러 갑니다. 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글자를 구별을 잘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을 수 있고 없는데 해버리는 거야. 없는데 해버렸다면 유효이냐 무효이냐로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란을 배웁니다.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국어 시간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거든. 답입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해버릴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이해된다 못 된다?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데. 다시 해볼게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 형법 제250조에는 1항은 보통살인죄입니다. 2항은 존속살인죄입니다. 그 존속살인죄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1년에 한 건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즉 그 한 건 때문에 법이 존재를 하고 그 한 건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구별 잘해야만 나중에 가면 이제 수월해집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빨리 말하세요. 시작. 안 된다. 안 되는데 애를 낳아 버렸어. 그럼 친정엄마가 뭐심에 잡아오라 한다 안 잡아오라 한다? 잡아오라 하지. 그럼 뭐심에 왔다 안 왔다? 왔다. 와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노? 유효가 되는 거지. 이해했다 못했다?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래 보세요. 이 예가 제일 쉬운 애인데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신도림역에서 전철을 타고 옵니다. 표를 끊고 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손댈 게 없지. 근데 표를 안 끊고 탄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노원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이러면 이건 완전 범죄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붙들렸어. 그럼 이제 답입니다. 붙들렸어요. 표 안 끊고 탔죠? 그럼 저를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낸다? 온 거는 온 거다? 아,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냅니까? 온 것은 온 겁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온 것은 없잖아요. 그 말은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한다면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이거 이치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맞으면 된다니까.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거든. 그럼 갑은 매도인입니다. 오케이? 인감증명 제출했어. 그럼 등기가 이렇게 돼졌어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인감 제출 안 했어요. 안 했었다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해야지. 그래 해야 되는데 등기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인감 제출해도 누굽니까? 안 해도 누굽니까? 등기는 바로 됐다 안 됐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결과만 맞으면 된다니까. 그럼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느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등기는 바로 돼졌다 안 돼졌다? 그럼 이걸 무효로 할 필요는 없지. 이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거든. 매도인입니다. 인감 제출했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런데 갑이 위조된 인감이 들어온 거예요. 위조된 인감.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해버렸어요. 자, 유효다 무효다? 맞다 안 맞다? 맞잖아요. 등기는 바로 돼졌다 안 돼졌다? 그러면 유효라니까. 유효.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아니 저게 어떻게 유효고 이러면 안 돼요. 결과만 맞으면 된다니까. 법은 결과만. 오케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무권 대리인이 오든 인감을 제출하든 안 하든 위조가 들어오든 안 하든 등기만 바로 되면 과정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근데 이걸 갑인데 병으로 됐다. 그럼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무효. 이건 등기가 바로 돼졌다 안 돼졌다? 돼졌으니까 유효이고 이는 바로 돼졌다 안 돼졌다? 안 돼졌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럴 때 이제 나중에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유효, 불일치한다면 무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일치 불일치는 뭐 바로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고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한 거예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벌어넣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때 또 세금입니다. 세금. 갑이 보존 등기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매매했으니까 양도세 내야 됩니다. 이 사람 샀으니까 지금 이러면 세금을 3번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로 물으면 시작. 신청할 수 있냐 없냐로 물으면 시작. 없다. 없지. 시집 안 간 딸이 애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린 거예요. 없는데 해버렸어. 그러면 유효무효로 물으면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누구다? 이래도 을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거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이거 나중에 구별되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정리합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벌어넣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없는데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무효를 물으면 시작. 유효.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다른 걸 해볼게요. 자, 이제 을하고 병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갑이 대장을 만들고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는데 등기 주기 전에 을이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누구 명의로 등기합니까? 을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죽은 자 이러면 등기 안 되잖아요. 그럼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런데 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의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시작. 없다. 그럼 아까 전에 갑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는 시작. 있다. 을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시작.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갑의 상속인이 있었지? 눈빛을 마주치면 안 되는데 갑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는 돼야 안 돼요? 그럼 실판 다시 할게요. 괜찮아. 이 그림은 됐죠? 지울게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대장은 만들고 등기부 만들기 전에 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야지. 맞다. 그럼 이걸 문자라면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전받은 자의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는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산간척지를 국가가 매립을 했어. 매립을 해가 일반인들에게 불화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불화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하려면 아까 식으로 하면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이전을 해야지. 그럼 이제 답입니다. 두 사람이죠. 이 사람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내잖아요. 이 사람만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래 해나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장에 국가가 소유자입니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거든.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분할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면 판결의 종류가 나와요. 그 판결의 종류는 3개입니다.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에요. 오케이? 네. 민법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리 오세요. 그럼 형성 판결이 무엇이냐 이라면 형성 판결이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 그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판결만 있으면 권리가 발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소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러면 민법 제187조입니다. 민법 제187조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면 이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얘가 그게 읽어보세요.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 이 판결의 가장 대표는 얘가 이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또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용의권이 나오면 저당권, 소유권, 이거 하나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제186조가 있고 187조가 있지. 답입니다. 186조는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하지. 맞아요? 네. 187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다시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의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187조는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는 말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답입니다. 187조가 뜨면 권리관계는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러니까 끝글자는 전부 다 뭐로 끝난다? 오로 끝난다 이 말이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결론은 이거거든.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이거예요.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그럼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공부가 한번 더 할게요. 형성 판결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니까. 형성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 끝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형성 판결만 뜨면 과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끝글자만 딱 보면 된다니까.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칠판을 잠깐만 알아보세요. 괜찮아요. 자꾸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거든. 토지가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조금 이따 예를 해볼게요. 국가가 서산 간척지를 매립을 해서 토지를 개인에게 불화를 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입니다. 갑하고 을이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토지를 공동으로 불화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네. 그럼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 대상은 만들었거든.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니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배웁니까? 보존 등기 신청을 배웁니까? 신청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아 의기투합해가지고 각각 1억씩 내가 부동산을 샀어, 불화받았어. 받아가 대상은 공동명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오케이? 네. 이 상태에서 사이가 멀어진 거라. 멀어지니까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소송. 그럼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을 치러간다. 등기해야 소유권 치러간다. 안 해도 치러간다. 안 해. 그 말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라. 이런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부른다? 형성.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것만 치면 갑이 등기소에 가서 벌어는 게 하면 되고, 요것만 치면 분할을 했으니까 따로다 따로 아니다? 따로잖아. 이거 요것만 치면 을이 등기소에 가서 벌어는 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쏘가 넘으면 안 됩니다. 쏘가 넘으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는 등기를 못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판사는 소송에서 이긴 자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기는 사람.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해합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놨다니까. 이게 성소한 자만 등기할 수 있고 패소한 자는 등기를 못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소송을 제기한 쪽을 원고라고 부릅니다. 제기당한 쪽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법은 우는 자에게만 젖을 줍니다.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한다는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려보면요. 국민연금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줘야 안 줘요? 가만히 있으면 몇 개월 있어야 내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때는 관리공단에 가서 나 소득 내려줬으니까 깎였으니까 보험료도 깎아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면 깎아준다니까. 안 하면 안 깎아준다니까. 맞다 맞다. 그러니까 울어야 젖을 준다니까. 맞아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쪽을 원고거든. 그럼 운 쪽은 원고예요. 당한 쪽은 피고거든. 그러면 원고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피고는 등기를 못해요. 법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피고 모르겠거든. 패소한 자는 못한다는 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이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시작. 괜찮습니다. 야단 안 칠 때니까 있다 없다로 답하세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있다지. 그러니까 왜 있다냐 할 때 제가 좀 전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과정을 볼 필요 없다고 그랬지. 꺾을 때는 전부 다 있다로만 끝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갑이 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분할해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요것만 치면 소유자 누굽니까? 갑. 요것만 치면 소유 누굽니까? 그럼 을은 소송에서 패소해도 소유권은 취득한 상태다.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 취득한 상태지. 그러니까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돼, 패소한 자는 안 돼.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된다. 그 예외 하나만 탁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랬다 공부하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꾸자꾸 배웁니다. 자, 보세요. 확인 판결이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확인 판결이 뭐냐면 그냥 이래 생각하세요. 친자, 확인, 소송.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다 그게 확인 판결입니다. 다른 거 그냥 말 그대로 확인시켜준다. 이게 확인 판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이거 맞춰야 돼요. 하나의 토지가 있거든. 이 토지를 갑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벌어는 게로 왔어.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벌어는 게로 왔어. 즉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벌어는 게로 온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등기를 못 해주지. 뭐 들으면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말 돼요? 다. 지금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토지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왜 토지의 첫 출발은 누구라고 그랬다? 국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자기가 소유자임을 입증,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건물이었다면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시장군수. 그러면 결론을 딱 지으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토지 건물이 딱 나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러면 되는 거라. 빨리 말하세요. 시작.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토지는 시작.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래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 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준공 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리 오세요. 재밌죠? 공부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시험 문제를 내거든. 있다 이면.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거든. 보존 등기를 배운다는 말은 아직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다.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는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지. 그럼 이거 가지고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있다 이 말.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집을 짓고 집은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 등기 해버린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 갑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을이 보존 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얼마 있다가 보존 등기로 가니까 이미 을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싶시다. 갑이 얼마 있다가 보존 등기로 갔어요. 가니까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해라 하지. 그런데 을이 말소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안 시켜주니까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을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시켜 달라고 갑이 소송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맞아요? 네. 그럼 갑은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OX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를 자꾸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네. 됐어요. 통과.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